미카바 게이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고. 네, 미카바 게이샤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미카바 게이샤와 더불어서 다른 커피들도 한 번의 추출로 온전히 잘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명 일추이커라는 브루잉 방법인데요. 일추이커. 네, 한 번의 추출로 두 가지 커피를 얻는다 해서 일추이커입니다. 이거 이름은 발사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커피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언스페셜티와 빈브라더스에서 판매하는 미카바 게이샤 2종의 커피예요. 미카바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마이커피, 나이커피라는 뜻인데 농장 이름이자 회사 이름이에요. 이 미카바라는 회사는 두 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산투아리오와 마르셀라, 콜롬비아에 위치해 있고요. 이 중에 산투아리오에 있는 농장에 두 가지 커피를 가져왔는데, 이 커피의 재미있는 점은 이 품종, 생산 연도, 가공 방식 모든 게 똑같아요. 그리고 무산소 발효, 그중에 탄소 치명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커피를 만들었는데요. 탄소 치명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서 탄소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탄소를 집어넣어주면 산소들이 빠져나가거든요. 무산소 환경에서 발효를 진행한다 해서 무산소 발효, 그중에 탄소 치명법이라고 해요. 일단은 커피의 추출 흐름상 드리퍼에 담긴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초반에는 물에 더 잘 녹는 가벼운 향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신맛 성분들이 보다 먼저 나오게 돼요.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가벼운 향이 이어 무거운 향이 추출이 돼요. 신맛에 이어 단맛 성분들이 비교적 더 많이 추출이 돼요. 이러한 커피 추출의 흐름을 가지고 에스프레소 살라미 샷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일추이커라는 커피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면서 미카바 게이샤 탄소 치명법 20일 발효한 커피를 이용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원두는 20g이에요. 93도의 뜨거운 물을 이용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커피를 내릴 때 평창수 이용할 건데,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은 물을 이용했을 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밝은 톤, 산미, 가벼운 향들이 보다 잘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용할 커피 추출 기구는 하리오 V60이에요. 이렇게 포트 위에 예열을 미리 해놨고요. 이렇게 예열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박상호 대표님 유튜브 보고 정말 이건 혁신이다 싶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추이커의 커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드리퍼 1개, 서버 3개와 저울이 필요한데, 저울은 제가 사실 오늘 촬영을 위해 3개를 준비했지만 집에서 1개로도 충분합니다. 드리퍼 위에 있는 필터지에 린싱 먼저 할게요. 그리고 뜨거운 물 이용해서 각 커피 서버들 예열할게요. 커피 분쇄도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14 분쇄도를 이용할 건데, 브루잉 평소 내리시는 분쇄도보다 살짝 가늘게 내리시면 적당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재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전원을 켜주신 다음에 제가 손이 이쁘진 않지만 이 그라인더를 잡아준 이유는 가정용 그라인더가 가볍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요. 분쇄된 커피를 올려줄게요. 돌려주면서 향도 느낄 수 있고요. 이 안에 각기 다른 분포의 입자들이 골고루 섞인 효과도 있어요. 조금 더 가벼운 잔에 정밀 계량해서 온도를 담아 볼게요. 네, 20g이 됐고요. 근데 이거 비싼 커피인데 이렇게 나중에 좀 아까운 거 아닌가요? 이 남은 커피는 빈브라더스와 안스타님 영상 일부를 보시면은 남은 커피를 찬물에 그냥 넣어서 1시간 정도 우리면은 맛있는 콜드브루가 돼요. 개인적으로 저지방 우유에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열된 드리퍼에 온두 20g을 집어넣고요.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93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다 끓었고요. 제가 뜸은 온도의 3배인 60g을 집어넣을 거고요. 총 푸어 횟수는 2번에 나누어 물을 부을 건데, 뜸 60g에 이어 140g의 물을 처음에 붓고요. 드리퍼를 옮겨서 2차 푸어로 120g을 넣겠습니다. 드리퍼를 옮긴다고요? 네. 이게 일추이커의 핵심입니다. 60g의 물을 부어주시고 타이머를 누른 후에 드리퍼를 돌려서 전 커피의 입자들이 동일한 온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푼으로 저으셔도 되고 이렇게 드리퍼를 흔드셔도 되고, 사실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고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0초가 지났고요. 140g의 물을 추가로 부어 200g까지 만들겠습니다. 물을 부을 때는 드리퍼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만 물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커피와 물이 만나 초반에 추출되는 성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벼운 향은 상대적인 건데, 예를 들면 꽃이나 과일처럼 가벼운 계열의 향들이 많이 추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맛적인 부분에서는
신맛 성분들이 많이 추출될 수 있어요. 때문에 초반부에 추출된 커피를 맛보시면 이 게이샤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향, 꽃향, 과일향, 그리고 신맛을 집중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온전히 다 빠지길 기다렸다가 드리퍼를 다음 서버로 옮깁니다. 지금 현재 1분 23초에 다 빠졌습니다. 0점을 잡고 120g을 붓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커피 서버에는 총 200g의 물을 부었고 두 번째 커피 서버에는 120g,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부었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향, 신맛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첫 번째 커피 서버에 조금 더 많은 물을 부었는데요. 그건 재료에 따라서 뒤쪽 서버에 더 많은 물을 부어도 무방합니다. 일추 이커의 포인트는 이 두 개의 서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커피가 뜨거운 물을 계속 만나서 추출되는 커피는 보다 무거운 향 위주, 그리고 단맛 성분 위주들이 많이 추출이 되어 담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거운 향도 상대적인 건데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 초콜릿, 카라멜 같은 향들이 비교적 무거운 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 보면 색깔도 확연히 다르네요. 색깔도 다르죠. 왜 그러냐면 초반부에 비교적 더 많은 성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농도도 훨씬 높고 색깔도 훨씬 진합니다. 추출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현재 2분 45초 정도 때 추출을 마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제가 쉬운 조합을 통해서 이 온전한 커피 두 가지를 만들게요. 일단은 후반부에 커피 서버에 담겨있는 커피를 제가 미리 계산한 양의 절반을 옮겨낼 거예요. 두 번째 커피 서버의 절반을 이 빈 서버에 넣고 다시 비운 만큼 초반부의 커피 절반을 다시 두 번째 커피 서버로 옮길 거예요. 제가 초반부에는 뜸과 1차 푸어를 총 200g 부었잖아요. 근데 원두 20g의 두 배수인 40g을 먹고 160g은 담겼고요. 두 번째 커피 서버에는 부은 120g만큼 온전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가 물을 머금어서 처음에 부어준 물량보다 좀 적게 담겼고 맞습니다. 여기는 부어준 물량이 그대로 담겼네요. 네, 맞아요. 여러 번 테스팅해 봤을 때 거의 오차가 없이 일관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분쇄도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커피 서버에 있는 물 절반 60g을 옮겨내 볼게요. 붓기 전에는 이렇게 잘 흔들어서 균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60g을 담았고 초반부 추출된 커피 절반을 두 번째 커피 서버에 넣을게요. 그러면 초반부 플러스 후반부 온전한 커피가 완성됩니다. 절반인 80g을 다시 집어넣을게요. 네. 마지막 커피 서버는 사실 마시는 커피는 아니어서 잠깐 빼놓겠습니다. 한 번의 추출로 두 가지 커피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커피 서버에 있는 커피는 추출 성분이 비교적 적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추출 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추출 비율로 보자면 1대 10의 비율이고요. 두 번째 커피 서버에 담긴 완성된 커피는 커피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추출 성분이 비교적 많이 담겨 있고 추출 수율이 높은 커피입니다. 첫 번째 커피 서버에서는 추출 후반부에 있는 무거운 향과 단맛을 방해받지 않고 가벼운 향과 신맛만을 집중해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커피 서버는 일반적으로 집에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내려 마시는 완성된 커피죠. 추출 수율의 수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커피 서버는 14.5% 정도의 추출 수율을 보이고요. 농도는 현재 1.8 정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추출했을 때. 두 번째 커피 서버는 추출 수율이 17.5% 정도, 그리고 추출 농도는 현재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1.2 정도 돼요. 현재 첫 번째 커피 서버의 농도가 너무 높잖아요. 제가 미리 계산한 물을 희석해서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두 가지 커피를 비교해서 마실 때 농도를 비슷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농도에서 오는 변수가 느껴지더라고요. 물을 희석해서 농도를 1.2대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30g 부었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어서 이제 맛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일추 이퀄 했지만 아까 버린 후반부의 커피가 있어요.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죠? 이 커피도 마시면서 후반부에는 어떤 향들이, 어떤 맛들이 나왔는지 경험하면서 레시피를 설계하기도 쉬워요.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성분이 많이 나왔다, 조금 더 추출을 끌어내고 싶다 하면은 추출 비율을 늘리는 방향, 추출 성분을 더 많이 뽑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아니다, 조금은 성분을 줄이고 싶다 하면은 추출 성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스타님께 일추 이코로 내린 커피를 맛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커피를 들어볼게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신맛이 톡톡 튀거나 그러지 않네요. 저 이걸로도 충분히 밸런스 있게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테이스팅했을 때 산미가 많이 있는 커피긴 하지만 그 산미가 자극적이진 않더라고요. 적당한 단맛이 받쳐주기 때문에. 두 번째 커피도 한번 이어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마신 컵이 좀 더 선명하다고 한다면 네. 두 번째 마신 컵은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첫 번째 커피 서버에는 가벼운 향 위주, 개인적으로는 발효된 파인애플, 약간 청포도 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향에만 집중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커피 서버에는 적당한 무거운 향, 홍차향, 단맛이 섞이면서 강렬했던, 조금 선명했던 향이 조금은 균형감 있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보다는 20일이 좀 더 농후하고 단맛도 좀 더 좋고 네. 발효된 향의 캐릭터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네. 그 캐릭터들은 확실히 이 초반부에 있는 커피 1추 2커 중에 1커 리커. 1커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2커는 비교적 그런 캐릭터들은 좀 뭉그라지지만 단맛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느껴지고요. 네, 맞아요. 근데 대신에 약간 후반부에 쓴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는 2커보다는 1커가 좀 1커. 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커피를 추출할 때 이 추출 비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취향에 맞게. 나는 조금 더 과일향에 집중된 맛을 느끼고 싶다. 추출 비율을 좀 줄이시길 원하고, 아니 나는 조금 더 차처럼 마시기 편한 커피를 원해 하면 조금 더 추출 비율을 늘리는 방향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미카바 게이샤 같은 요즘에 이제 판매되는 좀 비싼 게이샤 커피들은 20g 소분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근데 20g 소분해서 판매되는 커피들은 내가 뭐 2번, 3번 다르게 내려 먹고 싶어도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양이 있잖아요. 적으니까 네.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이게. 이게 향의 전개도, 향의 해부도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을 펼쳐놓고 느끼고 즐기는 거죠. 자기 취향을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미카바 게이샤뿐만 아니라도 네, 맞아요. 뭐 게이샤 커피를 사셔서 이렇게 좀 집에서 추출을 하셔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디자인 좋은 표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이 조그만한 커피도 또 다른 맛, 굉장히 다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 커피 생산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의 커피 추출 소중히 저희 즐길 수 있지 않을까.